2024년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년 전에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년 전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45평 아파트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50인치 TV, 고급 소파, 최신형 에어컨이 보입니다. 박미선 씨, 52세.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예쁘네, 살까?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미선 씨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8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키에 흰 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엄마야. 집이 어디 갔어? 미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미선 씨에게 어머니는 1년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2023년 12월 20일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사망 신고도 했습니다. 장례도 치렀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살아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미선 씨는 패닉 상태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살아계셔.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셔. 오빠 박준호 씨가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간다. 지훈이도 불러. 절대 어머니를 나가게 하지 마. 미선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요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한 일이 들통나면 1년 전 그들이 저지른 일.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박순자 할머니 80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 58세, 둘째 딸 박미선 55세, 막내 아들 박지훈 52세. 의사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빠르면 1년 안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 치매예요? 의사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초기이니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3남매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3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 수 없을까?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다니잖아.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 지훈이는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내 지훈이 화를 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미선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너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도박 빚은 어떻게 할 거야?
10년 전에 벌금형도 받았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전문 간호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되잖아. 세 사람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강서구 30평형 아파트 박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가구들, 오래된 냉장고, 다른 장판. 벽에는 삼남매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녀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애들이 요양원 보낸대. 거기 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이다가 깜빡했습니다. 냄비가 타기 시작했고 연기 감지기가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할머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 애들 말이 맞나 봐. 2023년 11월 1일 경기도 외곽 3층짜리 요양원 건물. 사랑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준호의 차가 도착했고 뒷좌석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청가방 하나, 옷 몇 벌, 낡은 수첩,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 여기 얼마나 있어야 돼? 준호는 할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좀만 계세요, 어머니. 치료받으시면 다시 집에 모실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미선과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아파트 말이야. 시세가 얼마나 돼?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세 채잖아. 강서구 30평 세 채. 시세로 각각 3억 3천만 원씩 총 10억이야. 준호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만해. 어머니 재산이야. 우리가 손댈 수 없어.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구석자리.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지훈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아파트 말이야. 우리 지금 다 힘들잖아.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선아,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야? 미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들어봐. 오빠는 회사에서 명퇴 압박받고 있잖아. 아들 사업 미천으로 1억 빚도 있고. 미선이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는 도박빚 5천만 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남편 사업 실패로 2억 빚, 딸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우리 다 죽을 지경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재산은 손댈 수 없어. 미선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하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미선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봐, 오빠.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셔. 우리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범죄야. 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앉아. 나도 알아. 이게 나쁜 거라는 거. 하지만 우리한테 다른 선택이 있어? 미선이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사채업자들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잖아. 3개월 더 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가능해? 미선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해. 두 번째, 구청에 사망 신고. 이건 지훈이가 해. 막내니까 가장 안 수상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미선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팔아. 세 채 전부 10억? 우리 셋이서 나눠 가져. 각자 3억 3천만 원씩.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3억 3천만 원. 빚을 갚고도 남는 돈.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돈. 10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준호가 두 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머니 요양원비는 우리가 계속 낸다. 매달 250만 원, 우리 셋이서 나눠서. 미선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잘 모셔야지. 그렇게 그들의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박순자 여 80세. 사망 일시 2023년 12월 20일 오전 6시 30분. 사망 원인 폐렴. 2023년 12월 23일 지훈이 구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사망 신고하려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막내 아들입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는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부동산 매매가 시작됐습니다. 강서구 30평 아파트 3채. 첫 번째 아파트 시세 3억 3천만 원. 준호 명의로 등록. 두 번째 아파트 3억 3천만 원. 미선 명의로 등록. 세 번째 아파트 3억 4천만 원. 지훈 명의로 등록. 2024년 3월 모든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10억 원이 3남매의 통장에 각각 입금됐습니다. 준호 3억 3천만 원, 미선 3억 3천만 원, 지훈 3억 4천만 원. 그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준호는 아들의 사업 미천 1억을 줬습니다. 남은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샀습니다. BMW 3 시리즈 6천만 원.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차 바꿨어요? 응. 어머니가 남겨주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는 꿈. 준호야, 왜 엄마를 죽였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미선은 남편 사업빚 2억을 모두 갚았습니다. 30평 아파트를 팔고 45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가구를 샀습니다. 2천만 원어치. 딸을 영국 연수 보냈습니다. 1년 비용 3천만 원.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미선은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울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2024년 6월 지훈은 도박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20평 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그는 매일 고급 술집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야, 오늘 내가 쏜다. 어머니 유산 받았어. 하지만 지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꿈. 똑똑똑. 지훈아, 엄마야.
문 열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아, 손이 떨렸습니다. 술을 마셔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경기도 요양원 302호.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초기 단계였습니다. 간호사 이영애 45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도 80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역시 요양원에. 그래서 박순자 할머니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은 언제 와? 이영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할머니.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3개월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집은 어디지? 강서구 우리 집. 거기 가고 싶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언제 집에 가? 애들이 날 버린 거야? 2024년 10월 1년이 지났습니다. 3남매는 어머니를 총 4번 방문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의무감으로 매번 30분씩만 머물다 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간호사 이영희는 할머니 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두껍게 입으셨어요? 다음 날 이영희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분이 어때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애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야 해. 2024년 10월 14일 오후 2시 요양원 후문에 배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식자재 배달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배달 기사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트럭 문이 열려 있었고 뒷문 계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짐 사이에 몸을 숨기고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5분 후 배달이 끝났습니다. 트럭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간다. 우리 집에. 오후 4시 이영희가 할머니 방에 갔습니다. 할머니, 간식 드세요.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거실, 정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분 후 확인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후문. 작은 그림자가 트럭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영희는 컴퓨터로 할머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입소일 2023년 11월 1일. 진단 알츠하이머 초기. 가족 3남매. 그리고 특이사항. 이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망 기록 2023년 12월 20일. 이게 무슨. 할머니는 2023년 12월 20일에 죽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 요양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영희는 요양원비 납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11월 납부, 2023년 12월 20일 사망 신고, 2024년 1월부터 납부 재개. 매달 250만 원씩 3남매가 나눠서 냈습니다. 12월에 사망 신고가 됐는데 1월부터 요양원비가 다시 납부됐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간 오후 5시 서울 강서구.
트럭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어디지? 30분 후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 그녀는 302동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 내 집인데. 남성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저희 집인데요? 1년 전에 샀어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 50년 살았는데.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 집이 없어졌어. 애들은 어디 있지? 이웃 아주머니 김미자 씨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순자 씨? 김미자가 앉았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된 거야? 자식들이 1년 전에 집 팔고 어디 갔다던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집 팔렸어?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삼남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딸한테 가야지. 2024년 10월 15일 오후 3시 미선의 집 45평 아파트. 거실에서 미선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인터폰을 받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야.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집이 없어졌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왜 그래?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살아계셔.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셔.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안 왔어? 10분 후 막내 지훈도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할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막내를 봤습니다. 지훈아, 왜 이렇게 말랐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삼남매는 서로를 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팔았어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왜? 미선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준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사망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 수 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살아있는데? 미선이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세 채를 팔았어요. 10억?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삼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0년을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날 죽은 걸로 만들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미선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박미선, 박지훈 씨 댁 맞습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서부의 한 경찰서입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미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분이 신고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돼 있는데 요양원에는 계속 입소 중이었다고요. 경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경찰이 삼남매를 봤습니다. 박준호, 박미선, 박지훈. 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 행사죄, 사기죄.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준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선도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아, 왜 이랬어? 삼남매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돈을 미리 줬어야 했나? 간호사 이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이영희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2024년 10월 16일 서울 서부의 한 경찰서 조사실. 삼남매는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문서 위조에 관여했습니까? 네.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둘째 동생 박미선입니다. 하지만 저도 동의했습니다. 3일 후 검찰 송치. 삼남매는 구속됐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은 걸로 만든 삼남매, 유산 10억 차지, 충격적 범죄. 법정에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미선, 지훈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검사 입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12월 생명의 은인인 어머니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만들고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 세 채, 총 10억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인 입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은 1억 빚, 둘째 딸은 2억 빚, 막내 아들은 5천만 원 빚. 피고인들은 절박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맏아들로서 동생들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도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제가 설득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지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지훈도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한테 손만 벌렸습니다. 이번에도 돈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피해자 진술. 박순자 할머니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이영희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장사를 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도 보냈어요. 미선이는 착했어요. 동생들 잘 챙겼어요. 지훈이는 막내라 좀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제가 미리 도와줬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애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판결은 2025년 6월에 선고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선고 공판.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 행사죄, 사기죄. 징역 3년. 다만 피해자의 용서와 반성을 고려하여 5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박미선. 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 행사죄, 사기죄.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5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박지훈. 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 행사죄, 사기죄. 사망 신고를 직접 제출한 점, 범행 후 가장 많은 금액 사용. 징역 4년 실형.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생명의 은인인 어머니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께서 끝까지 자녀들을 용서하려 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땅, 재산 환수 명령. 현재 보유 금액 총 4억 5천만 원,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향후 10년간 매달 460만 원씩 분할 상환. 3남매가 공동 책임.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2025년 7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됐습니다. 범죄 기록 때문입니다. 그는 택배 기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배송합니다. 힘들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매달 어머니께 50만 원씩 송금합니다. 상환금입니다. 미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45평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25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마트 계산원이 됐습니다. 매일 서서 일합니다. 다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딸은 영국 연수를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도 매달 어머니께 50만 원씩 송금합니다. 밤에는 혼자 울습니다. 지우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징역 4년, 2029년 6월까지. 그는 교도소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가면 빵집 차리고 싶어요. 어머니께 빵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는 매일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나가면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20평 아파트 4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그녀는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간호사 이영희가 주 2회 자원봉사로 방문합니다. 둘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 자녀분들 연락 오셨어요? 응. 준호랑 미선이가 매달 돈 보내. 지훈이는 편지 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애들이 많이 힘들겠지. 이영희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너무 착하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내가 낳은 애들이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공책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씁니다. 내 유언장. 나 박순자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삼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길 원한다. 준호, 미선, 지훈.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상속으로. 애들아,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란다. 그걸 잊지 마라. 엄마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용서하렴.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공책에 눈물 자국이 생깁니다. 2025년 7월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삼남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남매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준호는 매일 새벽 배송을 하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미선은 마트 계산대에 서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우는 교도소에서 빵을 만들며 나가면 어머니를 모실 날을 기다립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들은 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인간을 괴물로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괴물도 다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10억과 어머니의 사랑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약 300건의 유산 관련 범죄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서위조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작은 아파트 창가.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 할머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진. 남편과 삼남매 모두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우리 행복했었는데 돈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돈은 없어도 애들은 있으니까. 석양 속 할머니의 실루엣. 작지만 따뜻합니다.